네, 신성하게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제그룹 부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그룹은 원래 1946년도 부산에서 고무신 파는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60년대 초반인가요? 공장에 불이 나면서 이제 운동화를 생산하는 이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977년도에 연합철강도 인수하고, 물론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80년대에 10억 불을 수출할 정도니까 승승장구했죠. 10몇 불을 그때 80년대에 수출하는 대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탑 산업은행도 수상하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제그룹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때 이제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런 국제그룹이 사세를 확장함에 있어가지고 990%에 달할 정도로 부채 비율이 심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만큼 차입 경영에 의존했다는 건데, 은행에 대출을 발생시켜가지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부채 비율도 올라가지만 그때 당시에는 은행이 아무렇게나 대출을 해줄 수 없었고, 국가가 관리를 했던 것이, 은행이 주식을 발행하면 은행 주식의 51%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관치금융을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관치금융을 하던 시절에 양정모 국제그룹 회장이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재무부나 청와대 눈치를 안 보고 낼름낼름 대출이 이제 원활해지니까 재무부나 이제 청와대에서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간치금융을 뭘로 보느냐. 은행의 문턱이 말이지 이렇게 낙였어야 되겠느냐. 그래 이제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 주의를 줘도 이제 계속 이제 대출을 실행시키고, 그러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한일그룹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새롭게 전두환 정권에 접근해가지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30억, 90억씩 1년에 정경유착을 하고,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좀 전리품 나눠줄 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한테 밉보이고 올바른 소리나 하고 관치금융화에서 은행 문턱이 높은데도 눈치를 안 보는 양정모 회장이 괘씸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해도 관치금융화에서 청와대와 재무부의 눈치를 안 보는 기업이라면 날려버릴 수 있다. 이게 국제가 넘어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관치금융 분위기를 좀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양정모 회장의 실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그랬어요.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게 절대 없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1993년 7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불합리한 부도 및 기업의 경영권 찬탈이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미 때는 지나갔죠. 이 정경유착도 관치금융화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관치금융화에서 너무 눈치를 안 보고 그때 당시에 주거래은행이었던 제1은행에 그런 문턱을 쉽게 드나드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던
그 양정모 회장이 결국 전두환 대통령이 눈밖에 나면서 국제그룹이 혼이 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좀 시대를 잘못하고 난 기업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양정모 회장은 이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억울한 그 심정 이해는 하고요. 그분이 그래도 하늘나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렇게 좀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